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의 야구인들과 야구 팬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문제가 이번 대전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 짓기로 했던 새 야구장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이글스 구단도 난감한 상황인데 허구현 KBO 총재는 야구장 인프라 개선이 안 되면 한화가 대전을 떠날 수도 있다며 정치권에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당시 한화이글스 선수 자격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던 송광민 전 선수. 이후 곧 야구장이 첫 삽을 뜨는 줄로 알았다가 최근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논란으로 건립공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광주, 대구 등 타도시의 메이저리그급 야구장들이 큰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선수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 야구장 건립을 누구보다 바랬기 때문입니다.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새로운 신축 야구장에 아빠가 여기서 뛰었었어, 야구를 했었어. 이제 그런 거 이제 솔직히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뭐 마음이 아프죠 뭐.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지역의 야구 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입지 선정을 놓고 오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 2019년 결정된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큽니다.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과연 이 야구장 이전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를 이용하는 건지 진정한 우리 한화 팬들을 위하는 건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총 공사비는 1,579억 원으로 국비 200억 원, 시비 949억 원입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430억을 투자해 구단 창단 40주년인 2025년부터 새 야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화이글스도 난감합니다. 당초엔 3월에 철거를 시작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허태정 시장을 뺀 나머지 예비 후보들이 철거에 부정적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수 출신으로 첫 KBO 시장이 된 허구현 총재는 야구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화가 대전을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지역 정치권의 새 야구장의 차질 없는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역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 34,469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100여 명 증가한 11,252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14명 늘어서 누적 409명이 숨졌습니다. 충남에서도 전날보다 5,000명 가까이 늘어난 18,969명이 추가 확진됐고 사망자도 20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 위중증 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종에서도 4,248명이 확진됐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83.3%로 80%대를 넘겼습니다. 공주대가 충청남도와 함께 내포 신도시의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공주대는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는 예산 캠퍼스에 부속병원은 내포 신도시에 조성한다는 설립 방안을 담은 정책 연구 보고서를 충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충남 지역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의 강점을 활용해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현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는 최근 1년짜리, 심지어 3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고용이 될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어떻게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을까요? 강지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차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모 씨. 2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재활용부터 순찰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1년마다 되풀이되는 재계약.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큽니다. 1년 계약이라는 거는 다른 직장에서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퇴직을 나가면은 재취업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드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충남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아파트 경비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기 계약이 성행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이하가 70%에 가까웠고 3개월 이하의 초단기 계약도 16%에 이르렀는데 1년 넘는 근로계약은 드물었습니다. 경비 용역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전원 재고용은 43.4%, 일부 계약 해지 34.4%였고 전원 해지된 경우도 9%였습니다. 또 경비직은 주민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걸 감안할 때 단기 계약은 일의 효율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최소한 3개월,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단기 계약해가지고 쫓아낸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3개월짜리가 말이 됩니까? 충남노동권익센터는 퇴직금 지급 때문에 또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대부분 단기 계약을 체결한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 사용자들의 말에 의해서 자주유지될 수밖에 없고 노동기본권이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0년 충남도는 경비직 권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충남노동권익센터는 충남만이라도 우선 초단기 계약이 사라지도록 행정당국에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된 최고 경영자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국내 최초로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한 교육과정이 개설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정책 최고 경영자 과정을 신설하고 고용부 차관과 기업체 CEO 등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산업안전정책 최고의 과정은 24주간 정부기관과 노동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산업안전정책과 법률, 우수기업 사례, 최신 동향 등을 교육할 예정인데 CEO들을 대상으로 한 첫 산업안전 교육과정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아산시 실옥동의 한 냉장고 제조공장 창고에서 큰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2,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2동과 냉장고 4천여 대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7억 8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불이 났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4분쯤 대전 동구 대동 하늘공원 인근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차량 20여 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60여 제곱미터와 고철 등이 전소됐고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인근 주민들이 일부 대피하거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은 어떤 책을 즐겨 읽었을까요? 감옥에 지내면서도 도서실을 만들어 책을 봤는데 미국의 독립사를 다룬 도서를 가장 많이 빌렸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생활을 김세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한 말 서울의 구치소 역할을 한 한성 감옥의 도서대출 장부입니다. 약 120년 전인 1903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빌려간 책들과 대출자들의 이름이 143쪽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이상제, 이승만, 이준 열사 등 독립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들이 앞다퉈 가장 많이 찾은 도서는 캐나다 선교사가 쓴 유몽천자로 45명이 빌렸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독립운동사를 다뤘는데 김구, 이상제, 이승만 등 내노라는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읽었습니다. 다음으론 프랑스 혁명 등을 다룬 태서신사로 역시 거물급 인물들이 거의 대출했으며 외국 열강의 정세 등을 담은 책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독립운동가들의 열망이 대출된 책의 목록으로도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서구의 역사, 서구의 혁명 이런 거 하나 내가 책을 보시면서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를 굳히고 또 대한제국이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성감옥 도서실은 고종 폐위 사건으로 투옥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책 250여 권을 기증받아 설립됐습니다. 당시 감옥에 도서관과 독립과 혁명사를 다룬 책이 소장될 수 있었던 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 어수선한 시대 상황으로 가능했습니다. 신문물을 소개하는 책자가 많다는 소문에
외부 지식인들도 몰려와 대출도 하고 토론도 하며 미래 독립운동의 토대를 닦는 산실이 됐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꿈과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서들을 했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던 시기, 비록 몸은 갇혔지만 민족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준비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굳센 기상을 이 도서대출 장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황병선 전 논산시장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예비후보는 충남은 공공기관 미전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손실 등 타 지역의 양보만 하다 뒤처졌다며 첨단 산업벨트와 국방 혁신 클러스터 구축, 농촌 기본소득 마련 등 새로운 정책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개원이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인수위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리실과 행복청은 법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방안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공장의 설비를 자유자재로 제어하고 감시하는 장면,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5G 기반의 유무선 통신으로 1000km 떨어진 북유럽의 핀란드와 우리나라를 연결해서 이를 구현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VR 기기를 머리에 쓰는 순간 280km 떨어진 스마트 무인 공장의 내부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손에 쥔 장치를 통해 명령을 내리자 로봇이 실시간으로 반응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지난 연말 5G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대전에서 경북 경산의 공장 제어를 선보였던 전자통신연구원이 이번에는 대륙을 뛰어넘는 원격 제어를 구현했습니다. 1000km 넘게 떨어진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 관제센터와 경산 공장을 연결해 설비를 제어하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 시연에 성공한 것입니다. 원격지 관제센터에서도 마치 공장 안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원격 제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시연하는 것이 국내에서 기록한 0.01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명령에서 반응까지 대륙을 하나로 묶는 데 걸린 시간은 0.3초에 불과했습니다. 연결이 유지되는 동안 데이터 지연이나 손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공정 유지의 필수 조건인 안정성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국가 간 공유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범지구적인 자원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의 내년 중 상용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의 초공간 서비스 구현을 위한 후속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오늘 공식 개관했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1071석의 좌석과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전문 공연장으로 1,036억 원이 투입됐으며 착공 3년 만에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등 36편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져 세종 시민들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걸로 기대되며 개관 공연으로 코리안 심포니와 피아니스트 임동혁 협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 나상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며 마구 때리고 미리 대여한 렌터카로 데려간 뒤 돼지 껍데기로 흉기 사용법을 연습했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상훈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초 세종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손을 묶고 집안에 감금해 돈을 요구한 뒤 800만 원을 받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뜯어낸 뒤 최근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최찬욱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씨 변호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가 이를 살펴달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습니다.